안녕하세요. 현지 유학생과 직장인이 전해주는 팟캐스트 독일에서 일어나는 웨이크업인 젊은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생활 4년차 회사원 쿄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생활 9년차 대학생 윤진입니다. 해당 에피소드는 제가 코트라와 함께 유럽 취업에서 올렸던 글들을 취합하여 녹음한 팟캐스트 버전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읽고 싶으신 분들은 소개글에 있는 링크를 타고 들어가거나 코트라와 함께 유럽 취업이라는 카페에서 조경아 멘토님이라고 되어 있는 카테고리를 찾으시면 됩니다. 쿄가님이 지난해에 방송했던 독일 해외 취업 에피소드 5편에서 독일 주재 한국법인 채용 공고를 어디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바로 베를린 리포트, 월드자 플러스, 그리고 코트라에서 운영하는 코트라와 함께 유럽 취업이에요. 네. 여기서 멘토로 활동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코트라를 통해서 처음 해외 취업에 성공했는데 그 인연이 닿아서 멘토로서 취업 관련 글을 올리고 있어요. 네. 다른 멘토님들의 좋은 글도 정말 많이 있으니까 꼭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이번에 쿄가님과 네. 이 에피소드를 하면서 정말로 내가 이제 해외 취업을 해야 된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귀 기울여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독일 주재 한국법인, 그러니까 독일에 있는 한국 회사들의 채용 공고 보는 법과 조건을 검토하는 방법이라는 테마로 글을 올렸는데요. 네. 채용 공고 올라오는 곳이 어딘지만 알면 되지 사실 공고 보는 게 뭐가 어려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채용 공고 봐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대부분 키워드로만 간략하게 적혀 있어서 정확히 무슨 뜻인지 기준이 무엇인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언어, 중, 상, 최상 이렇게 있으면 그 기준이 옆에 써있다 하더라도 약간 그래서 베츠바이가 뭐 자유로운 의사소통인가? 아닌데? 그리고 최상이면 그럼 어떤 게 최상인 거예요? 외국인 그러니까요. 그 C2 뭐 문제 없는 의사소통? 근데 그 문제 없다는 거의 기준은 또 뭘까? 그러니까. 체아 있으면 문제가 없나? 문제 있는데? 나 문제 되게 많았는데. 체츠바이라도 문제가 있을 텐데? 체치바는 없을 거예요. 그건 확실해요. 아무튼 이렇게 생각을 물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우대사항에 적혀있는 비자 적극 지원 아니면 비자 지원이란 말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비자를 내가 직접 해야 되나? 네. 뭐 아니면 복리후생에 적혀있는 내용들은 독일에 있는 회사치고 좋은 편인지 아니면 안 좋은 편인지 내가 뭔가를 더 요구할 수 있는 건지 등등 궁금한 게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많은데 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전화해서 대뜸 저 거기 지원하려고 하는데요. 네. 언어 최상이 무슨 뜻이에요? 얼마나 잘해야 돼요? 이럴 수 없잖아요. 아, 그렇구나. 네. 네. 이렇게 그리고 채용 공고를 제대로 이해하고 분석해야 자기소개서를 쓸 때 네. 그리고 면접을 볼 때 이런 정보들을 활용해서 그에 맞게 준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기소개 쓰셨어요? 쿄가님도? 그럼요. 자기소개 썼으니까 여기 있죠. 자기소개 무조건 써야 되는 거예요? 네. 저는 해본 적이 없잖아요, 이런 거. 네. 그래서 자기소개 쓰는 게 조금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정말요? 학교 지원할 때 자기소개 같은 거 써봤어요. 왜 지원하는지. 근데 회사에 이런 거 아직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알바 지원할 때도 제대로 안 쓰잖아요. 그쵸. 그냥 한 문단 이렇게 쓰니까. 그래서 뭔가 이게 되게 어려워요. 저한테 되게 어렵게 느껴져요. 그쵸. 이게 보통 한 페이지 이력서, 네. 한 페이지 자소서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기소개는 필수입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 쿄가님이 카페에 올린 글 보니까 채용 공고 분석을 5가지 항목으로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언어, 비자, 우대사항, 복리후생, 업무 내용 이렇게요. 네, 맞아요. 우선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제가 말하는 내용들은 관련 업무 경력 없이 신입으로 해외 취업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전해요. 제가 지금 마음가짐 이러니까 전해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이렇죠. 경력이 있으면 이렇게까지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그냥 키워드 하나만 보면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이거구나. 이직할 때 되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신입일 때는 그게 아니니까. 저는 제 이제 백이 여기 있으니까 제 백한테 물어보면 되겠네요. 네, 저는 여러분들의 백입니다. 제 백으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 백만 해주세요. 왜 그러세요? 우리 청취자님 서운해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물류회사에서만 일해본 탓에 내용이나 예시가 물류업계 쪽을 기준으로 하니까 이 부분도 꼭 염두에 두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가 언어
부분인데요. 언어는 독일에 오면 늘고요. 네. 독일에서 일하면 정말 많이 늘어요. 그때 옛날에 처음 취직했던 곳에서 되게 많이 늘었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그때 사수가 독일인이어서도 그랬고 네. 꼭 독일인들이 아니라도 일단 독일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말할 어쩔 기회가 수 없이 많으니까. 네, 듣는 것도 많고 말하는 것도 많고 그리고 긴장되니까 따로 공부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늘어요. 우리 지금 긴장감이 어떻게 너무 느슨해져가지고 지금 저는 긴장감 제로. 너무 느슨해졌어. 짜증나는 건 있는데 말이 잘 안 통하면 짜증나는 건 있는데 긴장감은 사라진. 여러분도 여기 와서 한 4년, 5년 이렇게 살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어떻게 긴장감을 느슨한 긴장감을 이제 팍 이제 핵 해줘야 되는데. 그 한국에서도 긴장감 잘 안 생기잖아요, 사실. 저는 그랬어요. 약간 치아이스 따기 진짜 싫다. 배츠바이 어렵다. 이랬는데 닥치면은 어쩔 수 없이 느는 거? 그래요? 닥치면 자연스럽게 느는 거 아니고 닥치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해서 느는 거죠. 맞아요.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한국에서 언어 실력 늘리려고 너무 아둥바둥 하는 것보다는 네. 제가 단계별로 약간 추천을 드리는 거는 오, 좋은데요? 네, 독일어 실력이 아츠바이라면은 문법 지식은 어느 정도 있는 상태거든요, 사실. 네. 어느 정도 문법 지식이 있으니까 네. 자소서에서 독일어에 대한 그냥 관심을 어필하고 기본 문법은 다 알고 있으니까 금방 실력이 늘 수 있다는 거. 그런 거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영어 실력. 그러면은 사실 영어가 더 중요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요? 독일어도 그만큼 중요하지만 한국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된다면 영어가 제일 우선순위. 알겠습니다. 네. B1이면요? B1라면 네. B2 수준의 수업을 그러니까 한 단계 넘는 수업을 듣고 수료증을 취득하시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B1에서 B2로 넘어가는 자격증 시험 합격하는 게 또 생각보다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경우 B2까지 가는데 너무 준비할 게 많다. 그러면 일단 수업을 듣고 수료증을 제출하면서 지원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오케이. 그럼 B2면요? B2면 네. 바로 지원을 안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요? B2면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되거든요. 정말 약간 자유롭게 사용하진 못할지언정 단어 몇 개 찾아가면서 그리고 약간 문맥으로도 약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이런 분들이 또 와서 정말 빨리 늘거든요. C1이면요? 저 같은 경우는요? C1이면 환영받는 수준 아닐까요? 너무 좋은데요? 기쁘네요. 네. 그렇게 들으니까. 배츠바이 수준에서 또 C1로 넘어가는 시험에 너무 시간 많이 투자하지 마시고 차라리 취직하실 분들은 C1 시험 많이 안 볼 것 같은데요. 근데 주변에 C1 시험을 본 다음에 취업한 분들도 있긴 있었어요. 진짜요? 되게 극과 극이에요. 예시들이 동문학과 나와서 독일어 잘 못하는데 지원했다가 된 분도 있고 독일어 거의 안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아예 독일어가 이미 C1라서 워낙 유창하신 분이 그 준비해서 합격하신 경우도 있고. 진짜 막 케바케라서. 네, 그래서 꼭 언어가 안 된다고 지원하지 말아야지. 언어 실력 늘린 다음에 지원해야지. 하면서 1, 2년 버리지 말라는 소리예요. 알겠습니다. 너무 값진 조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언어 실력과 실력 향상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언어는 사실 해도 끝이 없고 비교할수록 잘하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한국인들이 독일어 맞아요. 많이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언어에 대해서 절대평가를 해보는 건 어떨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지원자에게 언어 실력으로 기대하는 거는 사실 해외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일까? 어느 정도 언어 기본 지식이 있어서 추후 실력 향상이 가능한가? 업무적 측면에서 해당 언어로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해보면 언어 능력보다 또 중요한 건 해외 생활 능력과 업무 적응 능력이에요. 네. 어느 정도 언어 바탕이 있어야 이게 잘 된다고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언어 실력을 기준으로 뽑으려고 하는 게 있지만 꼭 언어 능력이 출중하지 않아도 해외 생활 적응을 잘할 수 있습니다. 문화 차이에 따른 어려움 별개로 이런 걸 발전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지원자라면은 되게 매력적이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저만 해도 영어 자격증이 딱히 없고 그리고 독일어 자격증도 C1라기보다는 그냥 저는 호스텔에서 오스트리아에서 일했습니다. 이걸로 그분들이 완전 러브콜을 보낸 거였거든요. 일단 말을 할 수 있다 막 이런 그런 거 보여주면 꼭 자격증이 아니라도 여기는 외국이니까 정말 회화를 더 중요시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 거는 비자였나요?
네, 비자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회사에서 비자를 지원을 해주는데 네. 만약에 거기 워홀 비자가 있는 사람만 지원 가능이라는 회사가 가끔 있었어요. 네. 그런 곳은 좀 저는 안 끌리더라고요. 왜요? 왜냐하면 워홀 비자를 신청하려면은 그 절차가 되게 복잡하고 그 과정에서 돈도 내야 되고 그거 기다려야 되고 하는 게 저는 되게 어렵게 느껴졌어요. 왜냐면 다른 회사에 가면은 그 회사는 그 취업 비자 지원을 해주는데 굳이 왜 내가 워홀 비자를 따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아, 지원을 해야 저 되지? 이거 왠지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저 독일 처음부터 때 워홀 비자로 왔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일단 독일에 온 사람 중에 워홀 비자가 있는 사람을 뽑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닐까요? 다시 취업 비자 안 주려고 귀찮으니까.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워홀로 와 있는 분들이 네.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또 그게 의문이에요. 워홀 음, 비자가 이미 있어서 독일에 와 있다고 해도 음, 취업 비자를 그럼 왜 지원을 안 해주겠다는 거지? 아, 워홀 비자가 끝나면? 쉽게 하려고 그런가? 그래서 사실 귀찮아서.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돼 있는 회사는 그냥 바로 넘겼어요. 알겠어요.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근데 이런 말이 없으면 대체로 취업 비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또 어떤 회사는 취업 비자를 적극 지원해 준다고 써놓은 회사가 있고 별다른 말이 없거나 아니면 뭐 취업 비자 지원 이렇게 간단하게 적혀 있는 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채용 공고마다 비자 관련해서 너무 아다르고 어다르니까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네. 적극 지원은 뭐고 그냥 지원은 뭐지? 그런데 그냥 공고를 보시면 이렇게 비자 관련 적극 지원해 주겠다고 명시한 회사, 비자 관련해서 아무것도 명시해 놓지 않은 회사, 비자 관련해서 별다른 설명 없이 노동비자, 취업비자 등 단어만 적어 놓은 회사. 이렇게 세 회사 모두 워홀 비자에 대한 언급이 없는 이상 취업비자 지원을 다 해줘요. 아, 해줘요? 애초에 취업비자가 없으면 지원할 수가 없거든요. 아, 그리고 회사에서 지원해 준다는 게 어떤 거냐면 비자 신청을 할 때 서류가 2개가 회사한테서 받아야 돼요. 그게 고용주가 작성한 고용관계 가능 확인서, 독일 고용인 측의 초청장, 그리고 계약서. 그러니까 이걸로 회사들이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 건데 네. 애초에 이게 없으면 취업을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어쨌든 비자가 안 다 나오니까. 해준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다음 거는 우대사항. 우대사항이라는 게 이제 사람 뽑을 때 우대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을 뽑고 싶다. 네. 아.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지원자는 우리가 조금 더 우대해서 보겠다. 네. 그래서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관련 업무 경력 있는 사람, 네. 독일 거주 선호자, 노동허가 소지자 또는 영주권자, 시민권자, 네.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활용 능력 능통자. 근데 이것도 사실 별로 긴장할 필요는 없는 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관련 경력이 있어야 채용이 되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네. 뭐 정말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비슷한 알바 경험. 근데 물류는 없어도 크게 문제가 없었던 걸로. 네. 그래서 네. 여기 중에 뭐 하나만 있어도 뭔가 취업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업무 경력이 있으면 당연히 높죠. 당연히 높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미 언어라는 장벽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독일어라는 장벽을 넘으신 분들 중에 업무 경력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흔치가 않아요. 저 근데 제가 만약에 네. 신입이라고 이제 신입으로 들어가겠다고 네. 지원하겠다 했을 때 저는 괜찮은 건가요? 뭔가 가능성이 높아요? 업무 경력은 없지만 네. 근데 대부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업무 경력 있는 상태에서 이직하신 분. 네. 그런데 융진님 같은 경우에는 독일 거주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당장 일할 수 있잖아요. 너무 당장 일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회사에서도 부담감이 적은 거예요. 아, 한국에서 네. 지원자가 뭐 집 구하고 그리고 뭐 비행기 구하고 막 이렇게 출국 과정을 거치는 것보다 융진님을 독일에 있는 사람 채용하는 게 너무 편하니까 좀 더 유익 있게 보는 거죠. 아, 그래서 독일 거주자 선호가 있는 말이 늘 대부분 있는 게 독일 그래서. 거주자를 선호하긴 하는데 또 그게 안 되니까 한국에서 또 많이 와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근데 알겠습니다. 만약에 정말 너무 간절하다 그러면은 독일에서 워홀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 좋은 방법이긴 하죠. 알겠습니다. 제가 오스트리아에서 워홀을 했듯이.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분들이 바로 전화해서 바로 면접 잡더라고요. 네.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능력. 이거 이거 별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냥 다 할 수 있잖아요. 인터넷 보면 돼요. 유튜브. 네, 엑셀. 음. 근데 물류 정보 지식도 없는데 엑셀 당장 뭐 어떻게 현란하게 뭐 구현할 수 없어요. 현란하게 그냥 구현해요. 우리가 그냥 아는 그냥 그 기본 엑셀 정도만 알아도 그냥 여기는 통과했다고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메일로는 아웃룩이라는 걸 쓰는데 이거 그냥 다 알아요. 여러분 다 할 수 있어. 고등학교 졸업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아, 우리 초등학생도 할 수 있겠죠. 뭐 이메일 다 쓸 수 있는데. 그쵸? 아니, 그런 거 요즘 맞죠? 초등학생들 우리보다 더 잘할 수도 맞아, 우리보다 있어요. 진짜 더 잘할 수도 있어요. 막 코딩하고 네. 이러면은.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왜냐면 우대사항까지 맞춘 다음에 지원을 할까? 아, 또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취업이 점점 좀 늦춰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라도 이렇게 생각하고 난 안 될 것 같은데 이러고 안 지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거는 복리후생. 중요하죠. 이 복리후생은 그러면은 회사에서 신경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죠? 회사에서 우리가 너희에게 약간 월급 제외 이런 거를 복지로 해준다. 아, 그게 복리후생. 네. 음흠. 복리후생 정말 좋은데 사실 한국 회사 공고 보면은 그렇게 막 복리후생이 막 눈에 띄게 독일 회사에 비해서 좋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왜냐면 제가 또 글을 쓰려고 채용 공고를 계속 확인해 보긴 해요. 저는 이제 관련이 없고 볼 일도 없긴 하지만 우와. 궁금해서 요즘은 어떤 자리가 올라오나 우와. 어떤 복리후생을 지원하나 우와. 연봉은 안 적혀 있어도 복리후생은 적혀 있으니까요. 아, 그래요? 근데 언급이 따로 없는 회사들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공고에 없다고 복지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 면접 때 말해주는 경우도 있고 네. 입사하고 나니까 이런 게 그냥 당연하게 있구나 인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가끔 월급이 적은 대신 복리후생으로 조금 더 빵빵하게 지원하는 회사도 있긴 한데요. 근데 사실 복리후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교통비, 헬스장, 식비, 외식비 이 정도니까 거기에 현혹되기보다는 그냥 연봉 높은 회사를 가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아, 또 연봉 높은 회사가 복지도 좋거든요. 그 현가님 예전 회사하고 지금 회사 복리후생을 비교한다면 어떨까요? 정말 월등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돈도 더 많이 받고 네, 월급 인상 당연한 이직하면서 몇십 % 연봉 인상했고요. 그뿐 아니라 예전에는 교통비 지원이 안 됐는데 근데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가 또 떠난 지 몇 년 됐으니까. 네. 근데 그때 당시 교통비 지원 안 됐는데 지금 30유로 지원해주고요. 헬스장도 30유로. 오. 그리고 뭐 안경 같은 거 할 때 한 100유로 정도 지원해주고 진짜 좋다. 그리고 자전거 살 때도 약간 계약서 할 때 뭐 도움 주는 그런 게 있어요. 조금 더 저렴하게 할 수 있게. 진짜 좋다. 정말 다양하게 많아요. 그 회사 가고 싶어요. 강아지도 온다면서요? 근데 네, 강아지도 자주 놀러 오고. 근데 사실 굳이 물류 업계를 선택할 필요가 있을까? 아, 알겠습니다. 이게 뒤에 가면은 마지막 항목에 물류 업무 관련해서 살짝 얘기를 하는데 굳이 물류를 갈 필요가 있을까? 근데 그 회사 좋은 것 같아서요. 마음에 들어요. 저도 제 회사 좋아해요. 일은 사실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거기. 중요한 건 회사랑 복지와 복지는 동기부여를 해주고 그리고 회사 가면은 과일 항상 이렇게 놔두거든요. 바나나, 사과, 포도 이런 거 제철 과일. 네. 그런 거 약간 먹는 기분으로 또 가고. 제가 생각해 볼게요. 거기 회사. 저 아직 지금 전 회사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화이팅. 요즘 물류업계는 사람 많이 안 뽑긴 하는데 네.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5번째는 업무 내용? 업무 세부 내용? 네. 네. 이게 신입을 뽑는 게 공고가 많다 보니까 업무 내용을 자세하게 안 적어 놓은 경우가 많아요. 가서 배우라고? 네. 그리고 사실 적어놔도 이해 못 하잖아요. 전 뭔가 쿄가님이 얘기해줘서 많이 들어가지고 네. 이게 좀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게 물류 같은 경우에는 항공운송과 해상운송 이렇게 나뉘는데 프랑크푸르트로 가면 프랑크푸르트에 그 공항이 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항공운송을 하게 되고요. 함부르크는 그 항구 도시로 되게 유명해요. 함부르크는 해상운송을 하게 돼요. 저는 그럼 푸푸에 가까우니까 항공운송을 하게 될 수도 있겠네요. 물류에 지원하면. 네, 그렇죠. 저는 해상운송 공고에만 지원을 했는데 네. 그 이유가 그냥 단순히 프랑크푸르트보다는 함부르크가 좋아 보여서. 근데 예쁜 건 함부르크가 진짜 훨씬 예쁜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렇게 별로 저는 여기서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저한테는 그냥 당장 취업하는 게 중요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고민됐던 게 저는 딱 하나 고민됐던 게 만약에 이게 물경력이 되면 어떡하지? 물경력이 확실히 어떤 뜻인가요? 물경력이라는 게 여기서 일을 했는데 이 경력을 살려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직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네. 그거를 정말 많이 걱정했는데 물류 업계에서 일하면은 그 경력으로 다른 물류 회사 가기가 좀 쉬워요. 네. 물류 회사는 이직이 잦은 직종이기도 하고. 오. 근데
정말 물류 업계 그 경력을 살리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언어 실력은 남아요. 좋네요. 네, 언어 영어랑 독일어 쓸 일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물류업계에 큰 회사들이 많고 영어가 기본 베이스라서 다른 국가로 이직하는 경우도 있고 규모가 있는 회사에 들어가면 물류업계 기본 지식을 기반으로 하되 그 제가 지금 하는 운송 오퍼레이션 업무는 아닌 다른 일을 좀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물류 업계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이 다른 회사로 가면. 네. 알겠습니다. 그럼 경관님의 직무 선택 이유는 뭔가요? 직무 선택 이유는 그냥 제일 채용 공고가 많이 올라오는 게 물류 업무였어요. 그래서 업무 세부 내용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네. 아무데나 지원했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냥 물류 업계 지원 공고가 제가 취업 준비하던 당시에는 한 80%가 많다. 다 물류 업계였어요. 근데 진짜 많다. 전혀 모르는 분야고 처음 들어보는 분야였는데 뭐 예를 들어 인사팀, 회계팀 이런 데서 공고가 좀 많았다면 제가 거기를 지원하지 않았을까. 알겠습니다. 네. 인생이 그런 거죠. 뭐 이렇게 흘러 들어와서 어찌어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일단 하게 되면 격가지로 뻗어나갈 길은 많으니까 맞아요. 뭘 하게 되는 게 하려고 선택하고 빨리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한 가지 꼭 말하고 싶은 건 물류업계 경험이 없더라도 물류가 뭔지 직접 혼자서 생각을 해볼 수는 있잖아요. 네. 이 물류라는 게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물류를 어떻게 정의할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걸 물어봐요? 물어보진 않는데 저는 자기소개서에 내가 생각하는 물류란 무엇인지 설명하면서 왜 내가 이 직무에 적합한 사람인지 썼어요. 와, 그런 걸 혼자 썼단 말이야? 대박이다. 이게 사실 자기소개서 쓸 때 핵심 포인트예요. 왜냐면 저는 경력이 없으니까 경력이 있었다면 내가 이 업무를 어떻게 해왔고 얼마나 잘 맞는 사람인지 설명을 했을 텐데 네. 제가 물류에 대해서 모르고 한국 회사들이 사실 작은 회사들이 많거나 아니면 대기업에 있는 물류 회사들이라서 약간 회사에 대해서 뭐 애사심을 표현할 만한 게 없어요. 왜 이 회사인지 이렇게 말할 게 없어가지고 그냥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왜 물류인가 그런 걸 표현하는 거죠. 경력 대신. 일단 글을 잘 써야 되는군요. 글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포인트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좀 도움이 되셨나요, 용진님? 와, 그럼요. 저 지금 회사에 지원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신입으로 빙의. 회사 신입으로 지원자 빙의. 나 빙의해서 지금 너무 좋은데요? 다행이에요. 네. 이것도 저한테 들어맞는 조건이 몇 개 있어가지고. 그렇죠. 일단 언어 되시고 네. 독일 거주하시니까. 그러니까요. 네. 좋은데요? 네. 네. 그리고 독일 안 되시고 독일 안 거주하시더라도 방법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여러분들 취업 화이팅 하시길 네. 바랍니다. 너무 고민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민해야겠지만 그래도 너무 무섭게 생각 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는 데는 똑같아요. 저도 무섭게 생각됐거든요. 자기소개 쓰는 것도 그렇고 지원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렇게 엄청 많이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네. 누가 옆에서 얘기해 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럼요. 나도 맨날 고민 엄청 많이 했을 거 아니고 어떻게 혼자서 하셨대요? 대단한데?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 저는 주변에 취업을 한 사람이 딱히 없었어요. 저 가족들 중에서도 뭐 회사 다니는 사람이 없고 그 대학교 같이 다니는 뭐 동기들도 약간 취업을 먼저 하는 친구들이 없어서 이런 걸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몰랐는데 게다가 저는 오스트리아에 있어서 뭐 스터디를 갈 수도 없고 그니까요. 학원 같은 데 갈 수도 없고 네. 왜 그 영어 자격증 시험반만 가도 취업하려는 사람들 후수두룩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보 교환을 할 수 있구나. 근데 그 오스트리아 그 겨울에 방 안에 갇혀서 어떻게 하지 하면서 그냥 전자책으로 취업 관련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렇게. 근데 그런데 보면은 되게 포괄적으로 나오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뭐 회사의 몇 가지 가치에 대해서 안다면 그걸 맞춰서 써라. 이게 뭔 네? 소리지? 회사의 가치. 근데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또 어떻게든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따라서 일단 간절하면 하게 그 된다. 회사의 가치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가치가 없는 회사들은 어떡하지? 가치가 있는데 그걸 대체 어떻게 녹여내지? 예를 들면 지금 회사의 가치는 뭐 humbleness, 겸손함. uprightness 뭐 이런 건데 대체 그걸로 뭐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약간 사람이 기본 그런 가치 아닌가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이 회사에 대해서 조사하는 건 안 되겠다 하고 그냥 빠르게 포기하고 빠르게 보기.
제가 했던 건 선택과 집중이요? 그냥 자기소개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예시를 아. 예시 적혀 있는 책들을 다 이북으로 다운을 받아서 대박이다. 거기 나온 문장들 하나하나 본 거예요. 진짜요? 네. 대박이다. 그 자기소개서 언어라는 게 또 조금 다르거든요. 아,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글이랑. 네네, 신기하다. 그러니까 포부를 적당히 밝혀야 되는데 뭔가 또 포부를 과하게 밝히면 좀 어색한? 너무 거짓말 같은? 아, 거짓말이 안 되게 좀 잘 네. 포장해야 되는군요. 너무 어렵지 않아? 진정성이 있대 너무 과하진 않고 정직하고 뽑고 싶은 사람 같고 일 잘할 것 같은 거를 보여줘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이걸 자기 어떻게 써야 네, 되냐고요. 그게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한 줄 쓰고 울었죠. 한 줄 쓰고 울고 한 줄 쓰고 울고. 진짜로? 대박이다. 모든 취준생들이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웃으면서 쓰진 않아요. 취준생님들 화이팅! 네. 네. 그래서 그 제가 했던 방법이 그 자소서에 나온 문장들을 유의 깊게 봐뒀다가 예를 들면은 뭐 다른 업계 뭐 마케팅 업계에 나온 문장이 마음에 들어요. 네. 어떤 사람이 뭐 마케팅이란 무엇이고 어떤 거고 이렇게 한 문장을 따와서 그걸 물류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좋은 예시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문장 구조를 따로 배우는 거죠. 이런 책에서. 한국 사람들이도 우리 문장 구조를 배워야 돼요. 그럼요. 대박이다. 독일어 문장 구조를 배울 뿐만 아니라 자소서용 한국 문장 구조를 그런 데서 배울 수 있어요. 신기하다. 이 사람이 어떻게 문장을 이끌어 나가는지, 이 다음 문단은 어떤 식으로 연결하는지 이런 걸 좀 파악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와, 완전 꿀팁인데요. 이게 또 독일에 오려고 하는 분뿐만 아니라 그냥 네. 자기소개서 쓰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보면 빅데이터를 그러니까 모으는 거군요. 그럼요. 데이터를 모아서. 예시가 이미 시중에 많잖아요. 우리가 독일어나 영어로 자소서를 써야 되긴 해요. 한국어 자소서만 쓰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그럼 독일어랑 영어도 써도 됐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한국어 자소서가 근데 더 어려워요. 요구하는 게 더 많아요. 한국어 자소서는 일단 양으로 승부하고 양으로. 문항이 많기 때문에 그냥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항을 추려가지고 그걸 자세히 쓰고 거기서 또 추린 다음에 영어 영문 자소서나 동문 자소서로 그냥 번역해서 바꾸는 거죠. 알겠습니다. 완전 좋은 조언인데요. 그렇죠. 근데 그거 그대로 해볼게요. 전 지금 취업해야 되니까. 아무튼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좋은 정보랑 조언 진짜 감사합니다, 경관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웨이크업인 젊은이는 독일에 관심이 있는 한국 분들과 소통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웨이크업인 젊은이는 한국 시간으로 첫째 주 그리고 셋째 주 월요일 오전 7시에 업로드됩니다. 융진과 쿄가의 생생한 독일 이야기 많이 들려드릴 테니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